안녕하세요. 2022년 3월 27일 일요일 아침 오전 11시 46분입니다. 제가 있는 지금 LA는요, 아직까지 토요일이고요. 오후 7시 46분인데, 저녁 때가 되면은, 낮에는 거의 뭐 30도 정도 됐다가, 저녁 때 되면 여기가 사막 기후라서 그런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운 이런 날씨입니다. 지금 서울 날씨가 굉장히 싸늘하고 춥다 그러는데요. 이제 내일 월요일을 위한 불금봉 장전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글을 올려놨는데요. 우리가 대응했던 사조 시푸드, 이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와 또 관련이 있는 사조 시푸드입니다. 종가 매매로 금요일날 우리가 대응했고요. 러시아가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뭐 이런 것들이 노르웨이산 연어가 등을 하게 됐습니다. 참치 수요가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타조 시푸드 또 동원수산 같은 이런 수산물 관련주들 공급난에 부딪힐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공급난이 앞으로 주가의 상승에 이런 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여기 그 관련 수산물 동향과 관련해 가지고 움직임이 있는데요.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수산물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러시아산 명태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미국과 유럽 국가의 경제 제재가 러시아에 계속되면서 국제 유가라든가 곡물이라든가 광물 또 이런 수산물까지 모든 이러한 그 원자재 또 농산물, 수산물 전체가 다 상승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점점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기 사조 시푸드가 금요일 날 4층 저항대 6,930원입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6,930원 밑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 저항을 지금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침에 갭상승으로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10분봉, 분봉 라인을 보시면 바로 이 자리가 6,930원, 4층 저항대 자리입니다. 이 밑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저항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데요. 월요일 날 이 6,930원이 관건입니다. 이 6,930원 위에서 움직여야 더 큰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자리고요. 우리가 또 지난주 목요일 날 철강과 관련된 부국철강을 대응했습니다. 근데 부국철강도 이틀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월요일 날 러시아발 여러 가지 전쟁과 관련된 장기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철강 가격도 또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층 이 지지대를 잘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요. 또 금요일 날 2.89% 밑으로 떨어졌던 부국철강도 위에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지금 부국철강하고 사조 시푸드 종가 매매 종목으로 두 종목을 지금 목요일 금요일 가져가고 있는데요. 다 유효합니다. 상승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좀 홀딩해서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이 흐름 보시면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34,861포인트 그래서 플러스 4% 상승, 나스닥은 오히려 떨어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나스닥하고 다우지수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에서 혼조세를 계속 보이면서도 상승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인 모멘텀이 없어서 지금 크게 상승은 못하지만요. 또 하락도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의 긴축이라든가 러시아 사태, 또 금리 인상, 인플레 이런 악재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탄탄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우크라 긴축 이 두 가지가 혼조세를 보일 수 있는 두 악재 요소인데요. 이런 그 전체적으로는 금리와 유가가 급등하는 이런 가운데에 뉴욕 증시는 그나마 혼조세가 강세를 보인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시작된 지 거의 뭐 한 달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라든가 원유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시장에 주가를 약세로 만드는
이런 혼조세의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장도 다음 주 한 주간 어느 정도 지난주도 많이 하락할 걸로 보였는데요. 그나마 위에서 이렇게 잘 버티고 있어서 지금 코스닥이 934포인트로 지지를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700선 위에 2729포인트로 아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주간에 이런 지난 주간에 잘 버틴 우리 증시가 금주에도 또 코스피가 어떤 밴드 사이에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시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지금 소화를 좀 시켰습니다. 전쟁이 나도 핵전쟁으로 가는 3차 대전으로만 발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은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시장의 이러한 금리 인상과 관련된 QT, 긴축 재정, 또 5월 달에는 0.5%의 빅스텝의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면서 지난주에 한번 흔들림이 있었지만요. 이미 이제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공급 부족 사태가 이 원자재와 관련해서요 장기화될 염려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기업들 이런 것들이 또 이 영업이익이라든가 원재료 부담 때문에 조금은 이 기업의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됩니다. 매출 총이익률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엔데믹 전환과 관련된 이러한 소식들이 돌아오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큰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좀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대외적인 이런 악재 변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긴축과 관련된 미국에서의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지수 상승에 어떤 상승하는데 조금은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있게 크게 상승하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라든가 QT를 더 늦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니라면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밴드권 안에서 큰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또 영향을 줄 걸로 보이고요. 유가 변동성이 큰 영향을 미칠 요소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에 이어서 최대 석유 산유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석유 시설이 또 반군들한테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다음 주에 아주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 주가가 들썩이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주에 국제유가 요번 내일 월요일부터 좀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 큰 문제고요. 인플레이션 압력 같은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0.25%에서 5%까지의 0.5%까지의 이러한 빅스텝의 금리 인상 5월의 금리 인상 소식은 굉장히 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날 줄 알았던 이 오미크론과 관련된 이러한 팬데믹이 또 한쪽에서는 과학자들이 하반기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엔데믹으로 가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은가 이렇게 더 나쁜 오미크론보다도 더 나쁜 변이가 출몰할 가능성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오미크론과 관련된 이러한 해소, 리오프닝이라든가 위드 코로나로 가는 이러한 긴 터널의 길이 아직까지는 끝을 보이지 않고 하반기에 또 새로운 변이가 올 수도 있는 이런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써 한 달째 되고 있는데요. 푸틴이 5월 9일 날 종전선언을 예상하면서 전세를 더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이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망이 될지 협상도 교착 상태에 있고 또 이러한 전쟁 상태도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제 악재를 받아들여서 조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움직임이 있더라도
크게 변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이 돼야 한다. 이게 러시아의 요구 조건입니다. 근데 돈바스나 크림반도 이쪽의 영토 문제, 어느 정도 절충이 또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종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푸틴이 원하는 게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이 중립국을 선언하고 돈바스 지역이라든가 크림반도 지역에 소련 영토로 인정하라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협상은 난망에 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군들이 지금 3.17 병참 군수물자밖에 안 남았다 그러는데도 아직까지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가 만약에 나토의 어떤 시설을 공격하게 되거나 핵무기를 만지작거리면은 이건 또 3차 대전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암살을 당하거나 푸틴이 러시아 체제에 어떤 변동이 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는 장기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산 해산물 수입 금지를 6월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연기를 한 바람에 이런 우리가 가져갔던 사조 시푸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노르웨이산 연어라든가 이런 들어오는 데 있어서 수산물 수출 금지가 약간 연장은 됐지만은 그래도 항공로가 폐쇄됐기 때문에 이 운송할 수 있는 운송비의 상승 때문에 이 물동량이 모자라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국내에 지금 뉴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조금 빨간불이 보였던 우리 시장에 상한가가 한 3종목 정도 있었습니다. 현대사료라든가 또 RS 오토메이션, 일동제약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곡물 가격 상승 때문에 계속해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과 관련해서, 상용화 관련해서 일동제약이 상한가를 가고,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또 먹는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상승을 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코로나 치료제가 시장을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로봇 사업 수혜와 관련해서 또 휴림 로봇 같은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푸른기술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로봇 사업 수혜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장에 전체적으로 지금 뉴스 테마 호재로 움직이는 테마들이 로봇 관련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차의 로봇 사업 관련 기대감, 이러한 그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같은 종목 중에서 로봇과 관련해서 대규모 공급 계약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을 크게 하고 상한가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현대차 로봇 사업 관련 기대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지난 금요일 날 7%대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계속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북미 지역에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가지고 6조를 투자에 나섰다, 이런 얘기들이 LG에너지 솔루션 공매도 1위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크게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2차전지 관련해서도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소식 때문에 K사인, KCT 같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라든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OLED 패널 공급과 관련된 협상에 돌입했다는 소식들이 LG 에너지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한 2%대까지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도 조금 그 자리에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관련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 월요일날 우리 관심주가 일성건설,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동제약 같은, 일동홀딩스 같은 종목들 먹는 코로나 치료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투자 주의 종목의 신풍제약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이런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요, 신풍제약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고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 피라맥스 정을 개발 중에 있고 미국 머크사에 라게브리오 도입으로 지금 조금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러한 그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이슈가 되면서 신풍제약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 날 관심주는 일단 이 신풍제약하고 일성건설 바로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 관련 인수위 보고와 관련해서요. 국토부가 인수위 업무 보고를 일정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하면서 이런 일성건설 같은 건설주들이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관심 있는 종목이 신풍제약하고 일성건설이고요. 그리고 사조 시푸드, 무국철강이 우리 종가매매 종목으로 두 종목이 지금 홀딩해서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김동연이라든가 또 유승민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동연과 유승민은 존재감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뭐 김동연 과거부터 PM 풍년 이런 종목들 올라가긴 했는데요. 관심 안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유승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정보통신, 삼일기업공사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만 유승민이나 김동연은 지금 경기지사 출마설도 있지만은 존재감 부족으로 앞으로 이렇게 테마로 형성을 못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켓컬리가 28일 날쯤 이렇게 그 또 상장 예비심사 청구 신청할 이런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양이 마켓컬리 관련주인데요. 한국 FNC라든가 우양 같은 종목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뉴스테마 호재 말씀드렸고요. 국내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 내일 월요일 마지막으로 관심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그리고 일성건설 이 건설주 관련해 가지고 인수위에서 윤석열 관련 부동산 관련주로서 이렇게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사조 시푸드하고 구국철강 이 종가 종목으로 해가지고요. 두 개의 새로운 관심주 그리고 종가 매매 종목 두 개에서 네 종목을 우리 관심주로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바로 이어가지고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시간에 이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방위산업과 관련된 무기 관련주 제가 추천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